안녕하세요. 잭 사장입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항상 분석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네이버 카테고리의 변화를 분석하는 건데요. 이때가 아니면 분석하지 못하는 데이터라서 1년 단위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데이터는 다른 유튜브나 강의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닐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분은 여태까지 제가 못 뵀었거든요. 일단 비교표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이거 도대체 왜 비교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딘가에 있을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한 해를 좀 되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분석을 한다고 매년 블루오션이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힌트를 얻을까요? 그거는 네이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네이버 담당자이고 카테고리를 정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으로 좀 정비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저것 난잡하게 등록되어 있어서 분류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정 제품군의 시장이 카테고리로 만들 정도로 커졌을 때, 그리고 새로운 제품군이 생겨났지만 분류할 카테고리가 마땅치 않아서 카테고리를 새로 등록해야 할 때, 이런 사항이 해당되지 않으면 굳이 카테고리를 재정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2번과 이제 3번의 경우는 저희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죠. 성장하는 시장과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에는 블루오션의 힌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인 두 번째,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모르는 분야에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체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22년 1 월과 비교해서 23년 1 월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그전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에 들어가시면은 쇼핑 인사이트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분야가 이제 요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를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이제 보는데, 이 분야, 즉 이 카테고리가 작년 1 월과 비교해서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야들이 현재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다 했습니다. 이 표는 1월 10일 기준의 네이버 카테고리입니다. 여기 보이는 1 차, 2 차, 3 차, 4 차는 여기서의 첫 번째 분야, 두 번째 분야, 세 번째 분야, 네 번째 분야를 뜻합니다. 자, 다시 표로 돌아와서 보면은 1 차는 이제 가장 큰 카테고리로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가구 인테리어부터 화장품 미용까지 이 총 12 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나눠져 있고, 그 안에 이제 각각의 16 개, 26 개, 27 개, 7 개 요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들어가 보면은 또 3차 카테고리는 요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3차 카테고리에서 더 세분화돼서 들어가면은 요런 숫자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1 차는 총 이제 12 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나눠져 있고, 2 차는 238 개, 3 차는 2132 개, 4 차는 3332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3년 1월 기준이고, 22년 1월 기준은 제가 데이터를 따로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거 대비해서 현재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변경된 거를 다 수집을 해 가지고 한번 보니까 식품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죠. 식품 분야는 총 344 개가 변경되었고, 스포츠 레저, 출산 육아, 그리고 디지털 가전은 각각 1 개씩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식품 분야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식품 분야의 카테고리를 대대적으로 재정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344 개의 변경된 데이터들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뭔가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서 카테고리를 재정비했다기보다는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을 카테고리를 정비함으로써 좀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재정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뭔가 상품 정리를 위해서 변경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단순 변경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사실 분석할 내용이 없거든요, 사실. 단순 변경 건들을 제외를 한다면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레저 출산 육아 하나, 디지털 가전 하나, 요거는 이제 고대로고요. 식품이 한 8 가지, 그래도 줄여도 한 8 가지 정도는 새로 생겨나고 의미 있는 변화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1 건의 세부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이 표와 같습니다. 이 표는 단순 재정비 건을 제외한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일단 출산 육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출산 육아 분야의 임산부 용품 그리고 모유 수유차라는 카테고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분류할 필요성을 느껴서 신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식품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식품에 이제 처음에 과자, 베이커리 이렇게 있는데 2022 년도 1월 기준으로는 과자 베이커리가 아닌 과자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이커리가 이제 추가된 거죠, 같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 재정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베이커리를 분류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2차 분류 카테고리로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의 밀키트 분야가 신설됐습니다. 밀키트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밀키트에 대한 카테고리 분류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다음 식품, 음료, 건강, 기능성 음료인데 원래는 건강 음료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기능성 음료가 이제 합쳐지게 된 거죠. 제 생각으로서는 그 상품들의 이제 성질이 건강 음료와 비슷하기 때문에 '건강 기능성 음료로 합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합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식품, 건강식품, 홍삼. 사실 이 홍삼에 세분화돼서 카테고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소비자가 홍삼을 찾을 때 세부적인 카테고리까지 이제 확인하면서 '구매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세분화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식품 다이어트 식품 단백질 보충제도 단백질 성분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다 신설된 거고요. 그래서 이 단백질 보충제도 소비자 니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세분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식품, 다이어트 식품, 시서스. 시서스라는 카테고리가 신설이 됐는데 이 시서스가 이제 다이어트 식품의 어느 한 구성 성분이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 카테고리까지 나눠져서 이제 상품군이 분류가 될 정도면은 이 시서스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소비자가 시서스라는 성분을 많이 찾는다든가 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카테고리로까지 분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식품 다이어트 식품에 시네트롤이라는 카테고리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시네트롤도 마찬가지로 이 상품군이 늘어났던가 시네트롤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소비자가 많이 찾는다든가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카테고리로 따로 분류를 해야 됐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이 약간 의아한데 식품, 제과 제빵 재료 그리고 호떡 믹스 이 호떡 믹스가 신설이 됐습니다. 요거는 근데 사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재료들과 성분이 달라서 그냥 분류 차원에서 '호떡 믹스를 따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닌가.' 뭐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다음 스포츠 레저 부분인데요. 캠핑에 캠핑 웨건이라는 카테고리가 신설이 됐습니다. 캠핑 웨건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이 많이 커졌더라고요. 제품도 다양해지고 이거는 충분히 카테고리로 나눠야 했던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가전, 영상 가전에 사이니지라는 게 있는데 사이니지 모니터였습니다. 근데 요게 그냥 사이니지
라고 바뀐 건데, 요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 사이니지 제품이 모니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TV, 판넬, 뭐 여러 가지 뭐 5개 광고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로만 담기 힘들어서 그냥 일반 사이니지라고 재분류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지금 디지털 가전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 재정비에 해당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워낙 식품 분야가 많고 다른 분야에 이제 달라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추가는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은 2022년 대비 2023년은 딱히 그렇게 변해야 된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몇 가지를 꼽아 보면은 모유 수유차, 그리고 밀키트, 시서스, 시네트롤, 캠핑 wä건, 요 정도가 카테고리를 신설을 할 만큼 시장 규모가 커졌다든지 상품 종류가 많아졌다든지, 네 요렇게 이해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영상은 신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아 뭐야 거창하게 설명하더니 별거 아니네.' 하고 돌아가실 것 같네요. 그냥 '아 이렇게 변했구나.' 예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료는 어디서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 늦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에는 부디 행복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